okay, let it be known. I'm working hard when I ain't on the phone. This ain't a home, this ain't a phone. Grind never stopping, I'm keeping it cold. Unlocking the door with the holy key. You supposed to be this close to me, and hopefully you understand G.O.D. Maybe this cold and I'm talking like no degrees. This ain't a fluke. I seen it way before it ever happened. He gave me the view.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프로그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소개한 이슈 아카데미 동기분들의 현장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을 바꾸어서 새로운 레이아웃을 제안한 벤 디자인.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투베이 30평대 아파트의 디테일의 끝판을 보여준 집다운, 그리고 32평 아파트에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아일랜드를 집어넣은 호 디자인. 화장실과 방을 바꿔서 정말 호텔 같은 느낌의 화장실을 실현한 디자인 플랑. 또 레이아웃의 정석을 보여준 바움 디자인. 이 현장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감의 절반 정도가 필름이고 나머지는 현장에 따라 페인트, 타일, 그리고 또 천장은 모두 다 벽지로 마감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부터 대표적인 마감재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벽지입니다. Oh, I've been running from the law. Hope they won't shoot me down. 여러분, 벽지를 왜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벽지의 무늬가 예뻐서? 색감이 좋아서? 마감이 잘 나와서? 아니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가성비 좋다는 이유가 가장 클 겁니다. 물론 벽지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텍스처를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도 있지만요, 벽지는 자재 비용 자체도 저렴하고 인건비 효율이 굉장히 좋은 자재입니다. 또 목공으로 벽체를 마감하지 않아도 실크 벽지를 이용해서 띄움 시공을 한다면 벽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물퉁물퉁한 시멘트 벽을 평평하게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벽지는 인테리어 비용이 많은 비용을 할애할 수 없는 건축사에게 매우 사랑받는 자재인데요, 우리는 대부분 건축사에서 지어준 공간에서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벽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테리어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벽지 컬러를 뭘로 할 건지 정하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내 방은 뭐 파란색 포인트, 안방은 뭐 초록색 포인트, 거실에 아트월은 뭐 어떤 꽃무늬가 들어가 있는 포인트,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벽지 컬러보다 레이아웃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주거 인테리어 시장은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장점이 많은 우리 친구 벽지에게도 분명히 단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마감과 보수, 유지, 그리고 벽지가 갖고 있는 한계인데요. 첫 번째로 마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는 시공되는 방식이 벽과 벽 끝면에 풀을 발라서 띄움 시공을 하는 게 보통 요즘에 많이 하는 실크 벽지 시공 방법인데, 띄움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붕 떠 있으니까 벽의 약점을 이렇게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풀이 발리는 양쪽 끝면은 벽에 그 약점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종이가 벽에 딱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이 벽지를 통해서도 비치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퍼티 작업도 하고 네바리 작업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요.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벽지의 마감을 예쁘게 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 벽지는 도배하시는 도배사분들의 손을 굉장히 많이 타게 됩니다. 실력에 따라서 정말 마감의 차이가 정말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그래도 도배사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도 있을 거고, 그런 날 아무래도 좀 마감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은 품질의 마감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근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와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인테리어 마감 기준에 대한 잣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인테리어는 그야말로 모든 공정이 현장에서 수제, 핸드메이드로 다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좋은 마감이 쉽지가 않은데 벽지는 그야말로 벽지, 종이잖아요. 자재 특성상 좋은 마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할 것은 바로 보수입니다. 보시는 저희 집 천장처럼 중간에 이런 구멍이 나게 된다면 저 구멍난 벽지 한 폭을 다 갈아야 되는데, 잘못했다가는 옆 벽지에도 손상이 올 수 있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보수 작업입니다. 저 구멍 보고 막 누가 부부싸움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부부싸움 한 게 아니라 제 아내 생일날 누가 더 축하한다고 폭죽을 터뜨렸어요. 근데 무슨 바주카포 같은 걸 갖고 왔더라고요. 이걸 터뜨렸는데
저렇게 구멍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폭죽 실내에서 터트릴 때 조심하세요. 사람한테 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저희 집이 인테리어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같은 넘버의 벽지를 가져오게 되면 보수가 가능해요. 근데 몇 년이 지난 집에 아무래도 벽지가 황변이 왔을 텐데 저폭을 같은 품번의 벽지로 바꾼다고 해도 황변이 온 벽지라 새 벽지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천장 전체 벽지를 다 갈아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천장뿐만 아니라 벽체도 마찬가지겠죠. 벽 한쪽에 뭔가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뭐 오염이 생기면 그 폭만 갈 수 없고 벽 전체를 갈아야 말끔한 보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부분 보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지입니다. 벽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황변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오래된 집들 가보면 하얀 벽이 다 누렇잖아요. 벽지뿐만 아니라 화이트 톤의 모든 자재는 황변이 오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벽지가 가장 심합니다. 또 벽지는 오염이 되면 지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벽에 낙서를 한다든지 음식물이 튄다던가 뭔가 이렇게 오염이 되면은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또 벽지는 그야말로 종이이기 때문에 내구도도 굉장히 약합니다. 실크 벽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재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내구도를 가지고 있죠. 코너 쪽에서 이렇게 부딪히기만 해도 까지게 되고 인테리어 실컷 열심히 해서 끝났는데 이사 들어오면서 긁기라도 한다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 벽 전체 진짜 다 갈아야 돼요. 부분 보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으신가요? 침대 옆에 벽지 있는 부분이 진짜 오래 살면은 거기 이렇게 사람 자국이 나더라고요. 사람 몸에서 이렇게 분비물도 나오고, 저는 이렇게 벽에 기대서 자는 걸 좋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벽 쪽이 좀 이렇게 누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지 자재의 한계입니다. 벽지는 마모에 약하고 또 내구도가 낮기 때문에 벽면이나 천정 이외에 다른 곳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끔 화장실 천장을 벽지로 하는 곳도 있던데 그럼 58,000%의 확률로 분명히 곰팡이가 생기게 될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정말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도어죠. 저희가 거실 쪽 디자인을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분절 없는 디자인을 한다, 그럼 같은 소재를 문이랑 벽지랑 쭉 이어서 가게 되는데 이때 벽지는 자재 목록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문에 도배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다 까지게 될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벽지니까요. 간혹 무몰딩으로 벽지 시공이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가능합니다. 천장 쪽에는 진짜 마이너스 몰딩도 쓰지 않고 1대1로 정말 도배사님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걸레바지 쪽은 내구도가 약하기 때문에 발에 자꾸 닿아서 쉽게 마모될 수도 있고, 만약에 물이 닿는다거나 정말 걸레질을 한다거나 하면 발 쪽 있는 부분들은 금방 손상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벽지로 집 전체를 무몰딩 시공을 한다? 제가 봤을 때는 포장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만 딱 보기 좋은.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집을 예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너무 벽지 안 좋은 점만 얘기했는데 지금부터는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벽지도 분명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태원에 있는 몬드리안 호텔의 경우 한쪽 벽면이 다 약간 이 핑크색 벽지로 되어 있는데요. 벽지만이 가지고 있는 텍스처를 디자인의 포인트로 쓰기 위해서겠죠. 이런 패브릭 느낌으로 넓은 벽면을 뭔가 분절 없이 한 가지의 소재로 할 수 있는 자재는 벽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분당에 있는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인데요, 진짜 트렌디하고 멋진 공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발견했잖아요. 여기 벽지 한번 보실까요? 가죽 같은 느낌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벽지입니다. 왜 이곳을 벽지로 시공했을까요? 멋진 텍스처를 위해서, 또 멋진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절 없는 벽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약간 이쪽에 이어붙이는 곳이 표가 나기는 하는데 이건 일부러 찾아봐야 볼 수 있고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부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쪽에 세로선, 디자인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수를 위한 장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텍스처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스크래치가 났을 때, 보수를 할 때 이 벽 전체를 다 갈아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로 부재가 있게 된다면 필요한 면만 보수를 하면 되겠죠. 또 하부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걸레바지를 시공을 했습니다. 당장 멋진 것도 있지만 보수와 유지까지 고려한 멋진 디자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고급 호텔이나 이런 데 갔는데 막 전체가 벽지로 되어 있는 곳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 벽지가 싸구려라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하이엔드 디테일을 마감하는 자재로서 이 벽지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분절 없는 디자인을 위해서 한 가지 텍스처로 가야 되는데 도어에 이 자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벽지는 하이엔드 디테일을 표현하는 자재로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벽지는 정말 저렴하고 빠르게 마감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자재입니다. 아직까지도 천장을 마감할 때 이 벽지를 대체할 만한 자재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건 대표적으로 페인트가 있겠는데 일단 비용이 비싸요. 그리고 페인트로 천장을 마감하게 되면 낮에 이렇게 햇빛이 들어올 때 그 우라 자국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게 벽지 정말 별로니까 쓰지 마세요, 이런 게 정말 아니거든요. 자재를 선택하실 때 이런 자재의 특성을 잘 고려하고 선택하시는데 좋은 정보가 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벽지를 시공하게 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페인팅 벽지 요즘에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페인팅 벽지가 다른 벽지보다 조금 더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예민해요. 똑같이 작업을 해도 페인팅 벽지는 벽의 약점이 더 잘 드러나요. 얇으니까요. 그런데 LG에서 디아망 라인에 페인팅 벽지가 나왔더라고요. 디아망이 LG 벽지 중에서는 상위 라인인데 페인팅 벽지임에도 좀 두꺼운 재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공해 놓은 현장에 갔는데 확실히 얇은 페인팅 벽지보다 마감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페인팅 텍스처의 벽지로 마감을 하신다면 조금 더 가격이 나가더라도 LG 디아망의 페인팅 벽지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오염이 쉽게 되는 곳은 피해라. 대표적인 것이 주방 싱크대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이 튀거나 커피가 튀거나 뭐 이랬을 때 벽지는 보수도 쉽지 않고 잘 지우기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쪽은 필름이나 다른 자재로 대체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다음은 좁은 복도나 뭐 현관 같은 동선의 공간, 또 좁다 보니까 사람이 손도 닿게 되고 뭐 이렇게 벽에 좀 쓸릴 수도 있고, 이 좁은 공간 역시 벽지 말고 다른 자재로 계획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자재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만약 벽지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혹시나 뭐 제 의견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더 추가하실 의견이 있으신 다른 인테리어 대표님 내지 도배사분들은 댓글로 정보 남겨주시면 벽지를 선택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보시고 또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테리어 크리에이터 디프로그였습니다.